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때 그냥 내버려 둘걸. 왜 그렇게 나섰을까? 60을 넘기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자식 키울 때는 뭐든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다 큰 지금은 뭘 해주면 해줄수록 관계가 꼬인다는 걸요. 70이 넘은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손주 봐주고 집 사주고 밥도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날 피할까요? 우리 아들은 왜 날 귀찮아할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준 모든 것들이 실은 자식을 숨막히게 만든 거라는 거요. 오늘은요, 성인 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5가지, 그리고 반드시 줘야 하는 것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그냥 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년이 자식 때문에 불행해질 것인지 아니면 자식과 함께 행복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자식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간섭. 순옥 씨는 아들 부부가 걱정됐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것 같고 아들은 퇴근하면 소파에만 누워있고 둘이 자주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집안일은 좀 제대로 해야지. 우리 아들 밥은 챙겨주고 있어? 아들아, 너도 집안일 좀 도와줘. 요즘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살면 어떡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나이 들수록 힘들어진다. 너희 둘 왜 자꾸 싸워? 좀 참고 살지. 처음엔 아들 부부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하지만 순옥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집에 들러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우리만의 생활이 없어요. 내가 숨이 막혀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엄마가 도와주시려는 거 알지만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순옥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제 열쇠도 돌려주시고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세요. 순옥 씨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미시간 대학교 가족관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성인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부부 만족도가 평균 45% 이상 감소하며 이혼 위험도가 일반 부부보다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부모의 간섭이 심할수록 성인 자녀가 부모를 회피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도 23%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식 부부에게 간섭하는 부모의 특징. 내가 다 너희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정당화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식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고 물건을 정리하고 간섭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입니다. 부모는 조연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자식이 결혼하면 그 집은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집을 어떻게 꾸미든, 사위가 애를 어떻게 키우든, 아들 부부가 무슨 음식을 먹든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틀렸어도, 당신이 보기에 서툴러도 그건 그들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들이 35인데 아직도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며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입니다. 방문하고 싶으면 미리 연락하고, 조언하고 싶으면 물어본 다음에 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간섭은 사랑이 아닙니다. 간섭은 침입입니다. 손을 떼세요. 그게 자식 부부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 영철 씨는 돈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도와줬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줬습니다. 전세로 시작하면 불안하잖아. 아빠가 사줄게. 차도 바꿔줬습니다. 요즘 애 낳으면 차 없으면 힘들어. 새 차 뽑아. 손주 어린이집비, 학원비 모두 영철 씨가 됐습니다. 나 있는데 뭐. 내 손주인데 당연히 내가 내야지. 심지어 아들 부부의 해외여행비까지 영철 씨가 대줬습니다. 너희도 쉬어야지. 가서 실컷 놀다 와. 영철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도와줄 수 있다니. 이게 부모 역할 아닌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다 쓰고 모자라면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빠, 이번 달 카드값 좀 도와주세요. 아빠, 애 학원 하나 더 보내려는데. 아빠, 차 바꾸고 싶은데. 영철 씨는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영철 씨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아. 아빠도 지금 좀 힘들어서. 아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빠가 지금까지 해주시다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애들 학원비는 누가 내요?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해주신다길래 저희도 그걸 믿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영철 씨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든 건가?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성인 자녀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며 부모를 경제적 안전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가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며 비난하는 경우가 41%에 달한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경제 지원을 하는 부모의 특징. 자식이 요청하면 무조건 줍니다. 나 있는데 뭐 걱정해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착각합니다. 거절했을 때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지갑을 열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돈이 필요할 날이 옵니다. 록펠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다.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벌어라. 냉정해 보이지만 그래서 록펠러의 자손들은 대대로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40인데 아직도 아빠, 돈 좀 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문제입니다. 집 사주는 건 한 번이면 됩니다. 차 바꿔주는 것도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독입니다. 손주 학원비? 그건 손주 부모가 낼 돈입니다. 아빠, 이번 달 좀 힘든데. 미안하지만 안 돼. 내가 알아서 해결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요? 당연히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 자식을 어른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쓰세요. 당신의 노후를 위해, 당신의 여행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자식에게 유산 남겨주려고 당신이 초라하게 살 이유 없습니다. 무분별한 경제 지원은 독입니다. 지갑을 닫으세요. 세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손주 전담 육아. 미숙 씨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맡겨. 내가 키워줄게. 너희는 돈이나 열심히 벌어.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미숙 씨는 손주를 전담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데이트를 가고, 미숙 씨는 손주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영화 보러 가는데 애 좀 봐주세요. 엄마, 주말에 친구들 만나는데 애 좀 부탁해요. 미숙 씨는 처음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귀여운 내 손주, 얼마든지 봐주지.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미숙 씨는 지쳐갔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밤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잤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나 손주 봐야 해서 라며 거절했습니다. 하고 싶은 취미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는 내가 좀 아파서 애 못 봐줄 것 같아.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계획 다 세웠는데 어떡해요? 감기로 애 못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잘 봐주셨잖아요. 미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육아 도우미가 된 건가? UCLA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손주를 전담으로 돌보는 조부모의 경우 신체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 노인보다 3.7배 높다고 합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렇게 헌신한 조부모에게 자녀 세대가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조부모가 거절하거나 아플 때 오히려 불만을 표출한다는 겁니다. 손주 전담 육아를 하는 조부모의 특징. 내가 안 보면 누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부부에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합니다. 손주 부모가 육아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손주는 당신이 키울 아이가 아닙니다. 손주 부모가 키울 아이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식을 다 키웠습니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봐주는 건 괜찮습니다. 가끔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봐주는 건 안 됩니다. 주말까지 반납하는 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애 좀 이라고 할 때 미안한데 나도 약속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해. 너희 애니까.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모두를 위한 겁니다. 손주 부모는 육아 책임을 배우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손주는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신이 손주 전담 육아를 하면 세 사람 모두 불행해집니다. 손을 떼세요. 도와줄 순 있지만 전담할 순 없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손주를 키우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해결책과 잔소리. 동현 씨는 아들 부부에게 늘 조언을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그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다고 하면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 너도 그렇게 해봐.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애를 너무 곱게 키워서 그래. 혼을 내야지. 동현 씨는 자신이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 부부는 동현 씨와의 통화를 피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면 또 잔소리하실 텐데. 명절에 만나도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뭘 말해도 동현 씨가 끼어들어 그건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했으니까요. 아들이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아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매번 가르치려고만 하세요? 저희도 이제 40인데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동현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자녀의 자존감이 손상되고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게 되며 관계 만족도가 평균 58%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때는 이랬어라는 식의 조언은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고 세대 차이만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해결책과 잔소리를 주는 부모의 특징.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조언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조언은 물어볼 때만 해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자식이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때 그때만 조심스럽게 말하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자식이 실수하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요? 그래도 지켜봐야 합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실수해봐야 다음엔 안 합니다. 당신이 매번 알려주면 자식은 평생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입을 다무세요. 침묵도 사랑입니다. 5번째로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당신이 불행한 모습. 경희 씨는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지. 나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어. 너희 아빠는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 자식들이 모이면 경희 씨는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았습니다. 너희 낳아서 키우느라 내 인생은 다 버렸어.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하고 살았어. 이제 늙어서 뭐가 남았니? 아무것도 없어. 처음엔 자식들이 위로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경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한숨 쉬고 우울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어머니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엄마 만나면 또 우울해지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명절에도 생일에도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찾아올 뿐 진심으로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왜 날 안 찾을까? 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가족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이고 불행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회피하게 되고 죄책감과 부담감만 느끼게 되며 결국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했다는 식의 말은 자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주고 건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행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의 특징. 만날 때마다 불평과 한숨뿐입니다. 나는 불행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줍니다. 자식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너희 때문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자식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도 자식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자식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불행한 부모를 보며 자란 자식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 대신 행복한 부모를 보며 자란 자식은 노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도 엄마처럼 늙고 싶다. 당신이 불행하면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불행한 모습은 독입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자식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아닙니다. 주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줘야 할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관계를 평생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줘야 하는 것. 당신이 재미있게 사는 모습. 70이 넘은 정수 씨는 요즘 인생이 제일 재밌습니다. 아침엔 수영을 하고
점심엔 친구들과 맛집 탐방을 하고 오후엔 그림을 그립니다. 저녁엔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주말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여행을 갑니다. 여보, 다음 주엔 어디 가볼까? 속초? 좋지. 횟집 가자. 둘이 킥킥대며 계획을 짭니다. 정수 씨의 아들이 어느 날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정수 씨가 캘린더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미안한데 이번 주는 안 되겠다. 아빠가 등산 가기로 했거든. 다음 주는 어때? 예. 등산이요? 그게 손주보다 중요해요? 정수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중요해.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어. 손주는 내가 키우는 거야. 아빠는 이제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 씨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왜 그러시나 섭섭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아버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손주는 제가 키워야 하는 거였는데 아버지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는 손주 봐주시느라 정작 당신 인생은 없으세요. 요즘 우울증도 있으시고. 근데 아버님은 달라요. 그게 보기 좋아요. 정수 씨의 딸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늙고 싶어요. 아빠 보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하버드 의대 75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도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3% 이상 높으며 자신의 노년도 더 계획적이고 주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부모를 보며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롤모델로 여기고 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친밀하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나이 들어도 인생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모습.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동기부여. 부모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마음. 세대 간의 건강한 경계와 존중. 당신이 손주 봐주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책임감을 배우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해요? 그림 배워. 너무 재밌더라.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갔다 왔어. 바다가 정말 좋더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뭐 하고 계실까? 걱정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지금쯤 또 뭐 재밌는 거 하고 계실까? 기대하는 부모가 되세요. 손주 봐주겠다고 수영 그만두지 마세요. 자녀 도와주겠다고 여행 포기하지 마세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구 만나는 거 미루지 마세요. 당신이 재미있게 사는 모습, 그게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희생했어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재밌어라고 말하는 부모. 그게 자녀가 진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웃으세요. 즐기세요. 살아있음을 만끽하세요.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모습이 자녀의 미래를 밝힙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줘야 하는 것, 적절한 거리와 경계. 은숙 씨는 아들이 결혼한 후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아들 부부가 근처에 살았지만 은숙 씨는 함부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을 때마다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들러도 될까? 너희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자.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명절에도 은숙 씨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너희가 처가 가고 싶으면 가. 우리는 괜찮아.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보고 싶으면 우리가 갈게. 너희는 편할 때 연락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손주를 봐줬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약속 있어서 못 봐줘. 대신 다음 주는 괜찮아. 며느리가 처음엔 놀랐습니다. 주변 시어머니들은 매일 들락날락하며 이것저것 간섭하는데 은숙 씨는 달랐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셔. 적당히 거리를 두시니까 오히려 더 보고 싶어져. 아들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를 존중해 주시니까 저희도 부모님을 더 챙기고 싶어요. 명절이 되면 아들 부부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엔 저희가 갈게요.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손주도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강요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가족관계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유지될 경우 관계 만족도가 평균 67% 이상 높으며 갈등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특히 필요할 때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부모의 특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합니다. 자녀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너희 편할 때 연락해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평소엔 거리를 둡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전화하지 마세요. 허락 없이 방문하지 마세요. 자녀의 집에서 함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닙니다. 그건 침입입니다. 거리를 두세요. 그 거리가 존중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숨 막히면 멀어지고 멀리 있어도 편안하면 가까워집니다. 적절한 거리와 경계, 그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줘야 하는 것, 무조건적인 지지. 혜진 씨의 딸 수연은 40에 이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그 나이에 이혼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수연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혜진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지지해. 이혼이 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용기야. 수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못 산 건가요? 혜진 씨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안 되는 결혼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끝낼 용기를 낸 게 훨씬 대단한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결혼했든 이혼했든 넌 여전히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수연은 어머니의 그 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수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그때 저를 믿어주지 않았으면 저 다시 못 일어섰을 거예요. 혜진 씨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빚을 지고 왔을 때 혜진 씨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한 것만으로도 대단해. 실패는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는 내가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널 사랑해. 그것만 알아.
MIT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은 성인 자녀의 경우 인생의 위기를 겪어도 회복 탄력성이 월등히 높고 다시 도전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2배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비난하거나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는 경우 자녀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무조건적 지지를 주는 부모의 특징. 자녀가 실패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넌 어떤 모습이든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합니다.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대신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합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다. 자녀가 이혼했든 사업이 망했든 실직했든 빚을 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넌 내 자식이고 난 널 사랑해.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부모만은 내 편이구나. 그 확신이 자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무조건적인 지지,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줘야 하는 것, 경청과 공감. 동수 씨는 아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동수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히 아들에게 집중합니다. 아빠,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요. 정말 열받아요.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참아야지. 회사가 다 그렇지. 아직 젊으니까 배우는 거야. 하지만 동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 아들이 30분 동안 쏟아냈습니다. 동수 씨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기분이 어땠어? 아들이 다 말하고 나자 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아빠도 내 입장이었으면 화났을 것 같아. 근데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할게.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다르셔. 조언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는데 그게 더 힘이 돼.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결정했어요. 아빠랑 얘기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감사해요.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성인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경우 자녀의 스트레스가 평균 34% 감소하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를 먼저 찾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말을 중간에 끊고 조언하거나 비판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부모의 특징. 자녀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합니다. 내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묻습니다. 해결책을 주기보다 함께 고민합니다.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최고의 심리치료다. 자녀가 전화했을 때 지금 바빠라고 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무슨 일 있어? 천천히 얘기해봐. 아빠 엄마가 들을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세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대신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으세요. 자녀는 당신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귀를 원합니다. 경청과 공감.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줘야 하는 것. 축복과 허락. 70이 넘은 명자 씨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큰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서점으로 뭐 먹고 살려고? 하지만 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해봐. 엄마는 내 결정을 지지해.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작은 아들이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면 돼. 엄마는 괜찮아. 명자 씨의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들 부모님은 맨날 결혼하라고, 애 낳으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정말 달라요. 엄마가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살게 돼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너희 인생 너희 마음대로 살아. 엄마는 응원할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가족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축복과 허락을 받은 성인 자녀의 경우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히 높고 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더 친밀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자녀들은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살고 부모를 더 자주 찾고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겁니다. 축복과 허락을 주는 부모의 특징. 자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혼, 출산, 직업 선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합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녀가 결혼 안 한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녀가 애 안 낳는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자녀가 당신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그 한마디가 자녀를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축복과 허락,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5가지. 하나, 결혼 생활에 대한 간섭. 둘,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 셋, 손주 전담 육아. 넷, 해결책과 잔소리. 다섯, 당신이 불행한 모습. 이런 것들은 당신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주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것 5가지. 하나, 당신이 재미있게 사는 모습. 둘, 적절한 거리와 경계. 셋, 무조건적인 지지. 넷, 경청과 공감. 다섯, 축복과 허락.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관계를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주세요. 아낌없이 진심으로. 노자는 말했습니다. 쥐면 잃고 놓으면 얻는다. 자녀를 주려고 하면 멀어지고 자녀를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간섭하지 말고 존중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경청하고 요구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럴 때 자녀는 당신을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정말 멋지셔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녀는 이제 다 컸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나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자녀를 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녀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요. 주면 안 되는 건 과감히 끊고 줘야 하는 건 아낌없이 주세요. 그럴 때 당신과 자녀 모두 행복해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성인 자녀에게 주지 말아야 할 걸 주고 계시진 않나요? 줘야 할 걸 주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